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영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좀 금색이 좀 높았던 종목군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은 제가 분석하는 추세 매매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상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 뭐 아직은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오늘도 역시 제일 시장 안에서 우리 제일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로 보이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이 설정 자체는 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파가 일단 나오면서 일단은 뭐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중 바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단기적인 흐름,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흐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 어,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추세에서는 60분봉 정도를 보게 되는데 60분봉 상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저점을 한번 잡아주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요 흐름 자체가 그냥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가 아쉬웠냐 하면 오늘 장중이었는데 한번 돌파를 했다가 깨지는 모습이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죠? 돌파하다가 한번 깨지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지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긴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삼성전자 이제 뭐 실적 발표 부분이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실적 부분은 크게 뭐 그 의미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요 실적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뭐 실적 나올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2021년도 예상 실적인데, 2021년도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뭐 사상 최대를 찍을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부분은 이전에 이제 2017년, 2018년보다 아마 낮을 걸로 시장에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그렇죠. 주가를 보자면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설명을 하려면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의 성장성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84,800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 내일 바로 이제 86,200원을 슈팅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84,800원 언제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84,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흐름, 여기서 단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통 올라가는 그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전혀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오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어떻게 돌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셀트리온은 그냥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할 때 차트 일단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때 아마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요거 깨지면 조정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요거 깨지면 조정을 받는데 보통은 깨져서 이제 밀리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죠?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요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요 조정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얼마만큼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얼마가 반등 포인트냐 하면
29만 3천원이 반등 포인트예요. 29만 3천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9만 3천원만 깨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 빠지다가 거의 뭐 다 왔어요. 오늘 이제 저가가 이제 30만 2천 정도 됐는데 아마 예상으로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반등을 하면 시장 안에서는 반등한다고 또 좋아하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파동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빠지면은 그쵸? 빠지면 얼마만큼 빠져서 일봉상으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꾸 흐름을 타려고 노력을 자꾸 해보시면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보도록 합시다. 카카오는 8.3%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들 일단 나타났어요. 카카오는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웹툰이 요즘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웹툰도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카카오 내부가 웹툰 전쟁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고요. 카카오하고 하나증권, 두나무 관련된 종목으로도 지금 뭐 엮여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이제 강세 움직임 보였어요. 이 강세 보이게 되면은 오늘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은 이 돌파했는 부분에 흥분을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웅크리느냐.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요. 카카오는 51만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분석상으로는 51만 9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51만 9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보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조정받는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말씀해 드렸고요. 하나투자증권, 뭐 하나투자증권은 사실 뭐 얘기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요. 아까 이제 그 카카오 얘기도 일단 했습니다만은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상한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투자은행 업계에서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나무 지분 분포를 보면 아까 이제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가 한 2.7%, 카카오가 8.1%, 우리 기술 투자가 8% 정도 일단 가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한 6.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뭐 지금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도 부담스럽고 빠질 때도 부담스럽고 좀 그렇죠. 요거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가격권 저점이 안 깨지면 일반적으로 뭐 들고 가보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존은 보통은 10분봉을 볼 때도 있고요. 60분봉을 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뭐 끝까지 한번 몰고 가보시죠. 그렇죠? 끝까지 한번 몰고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급등을 하다가 보통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뭐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면 주가가 약간 그때부터 좀 헤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분 정치 테마주들도 분봉으로 추세 매매를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를 하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주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크게 뭐 무리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뭐 이런 이제 시장 안에서 이슈 자체는 언젠가 또 꺼지게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미리 막 걱정을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전자 보도록 하죠.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56%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어제였나요? 제가 LG전자를 얘기를 할 때 LG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고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흐름이 오늘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격 흐름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매매할 때는 기본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은데 매매할 때는 가격 흐름이라든지 하는 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가 스마트폰 철수 얘기가 일단 나왔죠. 그렇죠? 스마트폰 철수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해서 철수를 결정을 하면 당장 조 단위의 매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매출 공백은 일단 생기는데 이익은 증가를 하겠죠.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이 실적을 깎아먹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아까 이제 삼성전자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실패자는 신경을 안 쓰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무조건 신경 쓰는 뭐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경제TV 아카데미 와우파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사실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 성장주, 미래 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치가 낮은 종목을 사는 거. 그렇죠? 이거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가 나든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향후에 성장 가치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가치의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치로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 형식의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가치 투자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고. 세 번째가 이제 오렌 버핏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오렌 버핏은 배당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느냐 이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냐면 아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갔는데 LG전자도 사실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LG전자가 주가가 19만 3천 원을 갔습니다. 근데 19만 3천 원을 갈 만큼의 지금 실적 부분이 그만큼 굉장히 높으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올해가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조 6천억 정도 해줄 걸로 예상이 들어서 예전에 2009년도에 2조 9천억 할 때가 이제 완전 피크였는데 그때보다도 일단 많고요. 당기 순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원래 예상치입니다. 해줄 걸로 예상이 들어서 2009년도에 2조 3천억 했는 게 최고였는데 그때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높고 주가도 거기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이드 자체 그다지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전자를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다 보면 오늘 사실은 차트 분석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네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좋으신 겁니다. 원래 종목 분석을 할 때 차트만 분석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으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사업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L전자가 지금 사업 부분, 이거 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냐? 그렇죠? 별로 안 좋은데? 따로 띄우지. 지금 보면은 L전자 사업 부분들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부분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동차 부분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크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자동차 부분이 매출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8.7%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자동차 부분의 성장성, 실적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적은 그다지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2019기 같은 경우에 작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부분은 크게 뭐 실적이 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LG전자도 지금 성장성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식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실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사기는 애매합니다. 성장주로 볼 건지 실적으로 볼 건지 그 부분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가는 오르면은 지금 봤을 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지금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가격권에서.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가 15만 4,500원, 고가가 16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일단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만약에 아래쪽 가격권 여기입니다. 15만 5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L전자의 단기 흐름은 아래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박스권 상단이죠. 16만 5천 원 가격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뭐 이 종목이 실적을 다 보니까 같이 실적을 보고 하는 부분보다 이게 저평가 현재 가치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볼 것이냐, 미래 가치에서의 저평가 종목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일단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한 3.05%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웹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가는 게 저는 사실은 네이버가 그렇게 썩 마케팅 뭐라고 할까요? 주식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나라 검색 엔진의 최고봉이 네이버죠. 그렇죠? 미국은 구글이다. 그렇죠? 구글 주가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1등은 네이버입니다. 미국은 아마존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합친 게 한국의 네이버인데 주가가 지금 카카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준과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린 차트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에 여기 일단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서 지금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위에서 떨어지고 있던 부분의 추세를 한번 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가격권은 첫 번째로는 38만 2,500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38만 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 박스권 정도, 기존 박스권 흐름 자체로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고 그거 안 깨지면은 이제 뭐 40만 원 정도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40만 5천 원 정도까지 요 사이에 일단 박스권으로 잡고 일단 매매 전략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인기 종목군들 몇 종목 살펴봤는데요. 차트를 볼 때는 사실 이제 기업의 수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다 이게 얽혀서 하나의 차트, 하나의 캔들이 나오고 그 캔들이 모여서 추세를 만든다라는 점 기억을 해 보시면은 아마 계속 분석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